여러분,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법을 만들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미국은 아예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했죠. 그리고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큰 사건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어떻게 얽혀서 우리 디지털 자산의 미래를 바꾸고 있는지 제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입니다. 2025년 12월 12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사건들이 동시에 터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하는지 그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디지털 화폐의 미래를 만드는 세 가지 핵심 스토리는 바로 이겁니다. 첫째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입법 전쟁. 둘째는 미국이 만든 새로운 글로벌 규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몰락한 거인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무대는 바로 대한민국, 한국입니다. 여기선 지금 혁신이냐 아니면 통제냐를 두고 정말 아슬아슬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국회가 정부에 최후 통첩을 날렸거든요. 12월 10일까지 무조건 스테이블 코인 법안 가져와라 하고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다시피 그 데드라인은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법은 없고 시장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 그럼 왜 이렇게 법안이 늦어지는 걸까요? 바로 이 대립 때문입니다. 한쪽에선 한국은행이 이건 돈 문제니 무조건 안정성이 최우선이다. 은행만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다른 한쪽에선 금융위와 업계가 무슨 소리냐, 혁신을 위해 핀테크 같은 새로운 기업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못 좁히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까지 의견이 갈리는데 시간이 있나요? 사실상 연내 처리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 그래서 결국 이 중요한 법안 논의가 2026년으로 넘어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미국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한국의 이런 불확실한 상황과는 정말 180도 다릅니다. 미국은 지니어스법이라는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규칙을 만들어서 시장을 이끌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상 전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7월에 만들어져서 바로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 지니어스법. 이제는 뭐 다른 나라들이 스테이블 코인 법을 만들 때 참고해야 하는 일종의 교과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법의 수많은 내용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숫자 1대1. 이 원칙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1대1이 대체 무슨 뜻이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1달러짜리 스테이블 코인 하나를 발행하고 싶으면 진짜로 은행 금고에 현금 1달러나 그에 상응하는 국채 같은 안전자산을 넣어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코인을 가져오면 돈으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바로 이 단순한 원칙이 신뢰의 핵심인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장에서 진짜 옥석 가르기가 시작됐습니다. 담보자산이 뭔지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던 어중이떠중이 코인들은 싹 다 사라지고 이 1대1 원칙을 투명하게 지키는 코인들만 살아남아서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이 그래프가 그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규제가 명확해지니까 불확실성이 사라졌고 시장의 신뢰가 쌓이면서 전체 시가총액이 무려 3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돈을 넣기 시작했다는 증거죠. 자,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까지 강력한 규제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겠죠. 맞습니다. 바로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그 사건, 테라 루나 사태의 사법적 마무리를 통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마지막 장이 닫히고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2022년 5월 수십조 원을 허공으로 날린 테라 루나 사태가 터졌죠. 그 충격의 직접적인 결과가 2025년 7월 미국의 지니어스법이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바로 어제 그 중심에 있던 창업자 권도영 씨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사람을 처벌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이 직접 말했죠. 이것은 앞으로 비슷한 시도를 하려는 모든 프로젝트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라고요. 사실상 업계 전체에 다시는 이런 장난 치지 마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핵심은요, 이 판결이 하나의 시대가 끝났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는 겁니다. 바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 말이죠. 실물 자산 없이 오직 코드로만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결국 끔찍한 재앙으로 끝났고, 이번 판결은 그 관의 마지막 못을 박은 셈이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한국, 미국, 그리고 테라 사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이 거대한 변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래는 법정화폐 담보형에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왼쪽이 과거, 오른쪽이 미래라고 보시면 돼요. 코드와 투기 심리에 의존했던 불안정한 알고리즘 시대는 가고, 이제는 검증된 실제 자산을 담보로 하고 명확한 규제를 받는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가 온 거죠. 이 복잡한 상황이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 아주 쉬운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도시 전체에 건축 안전법이 새로 만들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세 가지 이야기는 이 비유로 딱 정리됩니다. 첫째, 알고리즘이라는 신기술로 지었던 테라, 루나라는 건물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둘째, 이 사고를 본 미국이 지니어스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모든 건물은 1:1 준비금이라는 튼튼한 콘크리트 기초 위에만 지어라 라고 의무화했죠. 그리고 셋째, 한국은 지금 우리 동네에는 어떤 안전 기준을 적용할지 그 설계도를 두고 아직도 갑론의 박을 벌이고 있는 단계인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금융 안전 기준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건물을 신뢰하시겠습니까? 기초가 튼튼하다고 검증된 건물인가요? 아니면 아직 설계도조차 확정되지 않은 건물인가요?